언제쯤 좋아지려나? 오늘 대통령 또 지지율 조사가 나왔어요. 15% 하락해서 지지율 30%, 부정 68%, 17%가 오랐다. 민주당이 47%, 국힘이 34%. 정당 지지율이 아주 심하게 크랙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되게 다양한 조사가 있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지금 잘못하면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지금 7월 30 에서 31일 사이인데 8월 1 일에서 오늘 8월 2 일이면은 또 인제 당의 혼란기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요런 대목들 이게 인제 이준석 문자 노출 이후에 반영된 거라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제 가장 심하게 타격받는 지지율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하락하고 큰 폭으로 또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한테 10% 이상 격차로 어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거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잘하냐. 문재인이 더 잘했다가 지금 57% 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 33. 그러니까 지금 요 지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굉장히 흡사하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이제 30% 초반대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30 에서 30% 지금 초반대. 요것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나머지는 뭐가 됐든 다 반대에다가 몰표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 됐든 여기에 노무현이 됐든 이건 볼 것 없어.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아 더불어 이 총선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 이건 또 뭐냐. 22대 총선 정당 후보 지지도. 만약에 오늘 22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해서 민주당이 51, 국민의힘이 34%. 총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구잡이로 깨지고 있어요. 근데 34%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 차이가 4%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같이 박살이 나는 거지. 민주당이 하여튼 다양한 연령대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2 년이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 좀 복구가 되지 않겠냐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너무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정도면은 민주당이 엄청나게 뭘 못하든지 아니면은 정부 여당이 정말 뭘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극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뭘 나선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고민 좀 해 봐야지. 어. 여기서 또 다른 지지율 조사 좀 볼까요? 이준석이 심지어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건. 이건 또 뭐야. 전체 여기는 보수층 응답자인데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이준석 밑에 안철수, 원희룡이 있어. 여기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거고 여기는 보수층만 따로 한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1 위에 올랐고요. 오세훈이 3 위로 떨어졌네. 그 사이에 인제 홍준표가 왔지만 여기 이준석이 아주 눈에 띕니다. 이준석은 전체 응답자보다 보수 응답층들에서 더 순위가 빨리 올랐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내려갔습니다. 이준석이 점점점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준석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야. 더 웃긴 건 보수 응답자 중에서도 지금 이준석을 밀고 있는 거예요. 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가 쪼끔 비교적 나이들이 어린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안철수가 밀렸다는 게 좀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 메시지 공개 이유
국민의힘이 지도 체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의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역설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와의 결과 비교가 흥미롭다. 이게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마치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가 윤석열 하나 잡겠답시고 문재인이랑 추미애랑 뭐 좌빨놈들이 온통 윤석열 나가라 나가라 윤석열 밟아라 밟아라 이러고 엄청나게 때리다가 동정 여론이 윤석열한테 발동이 되고 그 동정 여론을 기반으로 우파 사람들까지 거기다 같이 뭐 서포트를 해주니까 대통령 만들어 준 거거든. 냉정하게 말하면 윤석열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뭐 수사도 뭐 있었고 그 외에 뭐 엄청난 친박계 사람들을 죄다 잡아갔던 뭐 이런 검찰이다 보니까 우파 진영 도와주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민 거야. 그리고 진짜 대통령 만들 정도로 이제 응집이 그때 일어났었는데 그런 현상이 다시 뭐 마치 그때를 또다시 재현하듯이 또 반복되는 거야. 역사가 반복되듯이 윤석열이 당했던 거를 이준석이 당한 것으로 이러니까 자꾸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이준석에게 동정표가 몰려가고 "이준석이 당했다." 뭐 "이준석이 불쌍하다." "이준석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쏠려 버리는 거지. 윤석열을 밀어준 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때리면서 자기네들의 비리를 숨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비리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건 윤석열을 밀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해봐라. 지금 이런 미션을 준 거거든. 근데 엉뚱하게도 이걸 가지고 이준석을 내쫓는 데 쏟고 있으니까 되게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아니 문재인이랑 이재명을 들쑤시라고 라고 해서 윤석열을 뽑아줬는데 이준석을 들쑤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와서는 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을 밀어준 데에는 그런 동정표들 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이 과도한 뭐 어떤 찍어 누르기 뭐 내쫓기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야 저 문재인 정부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줬는데 정작 그 힘을 윤석열 정부는 이준석에 대한 복수심을 하는 데에다가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낭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 낭비하고 날려버린 거죠. 이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뭐 어 사람들이 원했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지금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보면은 만족시키는 사람이 뭐 튜브 시청자나 뭐 아니면은 뭐 이준석 안티들 말고는 만족을 해 주는 게 전혀 없잖아. 이런 구도로 어디까지 갈 거냐. 이 지지율이 버티질 못하는데 정작 웃긴 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누렸던 그 윤석열 이펙트가 지금 이준석 이펙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요런 구조 요런 악순환이 다시 이준석을 또 화제를 시켜 주고 몸가스 키우는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건 약간 좀 걱정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이준석이 본격적으로 윤석열과 또 대립구도로 간다 이러면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입지를 높였던 거와 비슷한 구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무너지면서 이준석이 몸가스로 올라가는 이런 구도는 지금 그걸 상징해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때리면 때릴수록 오르는 윤석열의 지지율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해. 맞으면 크는 이준석. 이 뉴스가 똑같거든 구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위험하다는 거지. 이러면 정말로 한 당 안에서 두 개의 너무 커다란 이제 그 구도가 힘싸움이 부딪히고 이게 결국에는 탈당이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구조. 이 윤석열이 당선됐던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 물론 뭐 이준석이 저게 인제 지지를 저렇게 받았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나이가 제가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는 나이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저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준석이 나올 자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격이 충분하고 얘가 무혐의가 나오고 이제 다 풀렸다 이러면은 차기 대선이라든가 당대표는 물거나왔다 하더라도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거잖아. 왜냐면 차기 대선에서 이준석이 표를 뺏어가면은 이거 당장 이번에도 0. 몇 퍼센트로 겨우 이겼는데 얘가 1%라도 가져갔다는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야. 당장 안철수를 제꼈으니까 얘가 안철수보다도 더 중도표를 더 쥐게 만들어 주는 꼴인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완전히 빌런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지금. 빌런을 만들면 안 돼. 이러면은 당대표 선거를 지들끼리 해 가지고 지들끼리 가져간다고 해서 차기 대권이라든가 이런 걸 뺏기면 뭔 소용이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총선을 위해서 이준석을 제껴봤자 이건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장기 집권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철수는 지금 완전히 윤석열한테 붙어버렸으니까 같은 세트로 본다면 이준석이 1~2%만 대권에서 중도표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거 골치가 아파지는 거지. 이거 결국에는 이준석과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안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의식해 봐야 돼요. 이런 건 좀 의식해야 되고 지금 한동훈이든 뭐든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율이 좀 낮아졌대. 순위의 조정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낮아지고 이준석만 올라갔다라는 거 보면은 이준석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게 지금 표심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내쫓으려고 하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이런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우파층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또 심판론을 가동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장기 집권에는 좀 골치가 아파지는 좀 대목이 있어. 그리고 총선도 지금 암울한 거죠. 당장에 그 조사에서 보시면 이게 더 문제야. 요 총선 때 민주당을 지금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나오면 과연 이걸 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지. 벌써부터 이게 이 민심이 이렇게 꺾여 버리면. 물론 이거야 인제 2 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메꿔질 수도 있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세상 만사가. 근데 지금 너무 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이거 11%가 그냥 한 방에 북뚝뚝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고대로인데 이게 그냥 고대로 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는 우파 사람들이 몰표를 줘서가 아니잖아요. 우파 사람들은 몰표를 줘도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이 개체수가 우파 사람들이 다 모여도 총선에서 이기기가 역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도표 2030 표가 필요해. 그래야 쟤네들 따라잡는데 그렇게 해서 삐까삐까가 될 판인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냥 골수층만 남는 30%대로 밀려나고 중도층 다 뺏긴 거야 지금. 저런 조사를 보면은 이 총선 자체도 대패를 하고 정권도 나중에 뺏길 지금 우려가 있는 시나리오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지. 이 안에 우리가 뭔가를 메꿔야 돼. 이 모든 상황을 메꿀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커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야당이 때리는 한동훈, 여당이 때리는 이준석. 근데 한동훈, 이준석이 같이 큽니다. 아이러니하죠. 한동훈 범보수 중에 1위, 이준석은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 상승.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이 1위, 이준석은 두드러진 상승세. 예. 자, 한동훈 장관이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중에 가장 큰 기대감을 모으는 건 최근 대정부 질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전투력을 입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앞에서 그냥 판정승을 거뒀던 거.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 이후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들어서고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그 반사 이익은 이준석이 누리고 있다. 여권 인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보수층 응답자로만 한정했을 때도 이준석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지난달 조사에서 7%에 불과했던 이준석이 12%, 5%나 올랐다. 이 대선 주자 지지율이에요, 이게.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이준석의 존재감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을 어디까지 지금 키우는 거냐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한 1년 정도 몸값이 올라가고 나서 인제 대선 주자가 됐듯이 만약에 이런 추세면 총선 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외 인사가 될 수가 있어. 어 그런데 안 그래도 총선이 불리한데 이중석마저 저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를 봤을 때 우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지금. 우파 사람들이 지지할 데가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자니 '야 이건 좀 대통령이 왜 저러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을 열렬히 지지하자니 '저게 지금 당이 쟤네들 뭐냐. 완전 구태애들끼리 완전히 뭐 삽질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마땅히 갈 데가 없으면 이준석이야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우파 내가 서로 갈라지고 뭐 이런 그 과거 계파대로 또 갈라져 가지고 나눠지는 거야. 거기서 누가 더 구태고 누가 덜 구태냐의 차이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구태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차악이 이준석이다 이거 차 이준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런 구조는 어 지금 우파 쪽의 총선이나 장기 집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문재인과 추미애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는 점에서도 이걸 왜 그냥 냅두는지를 난 모르겠네. 참 하여튼 뭐 대통령의 마음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을 잡으려고 만약에 뭐 이랬다든지 뭐 문재인을 수사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우파 진영의 응집이라도 만들 텐데 같은 당 사람을 갖다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난리를 쳤다라는 게 쪼끔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는다. 이준석이 고발당한 여러 가지 건 중에서 의료법 위반, 병역법 위반 관련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는 뭐 이준석 안티들이 기대하던 뭐 기소 중에 이 의료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오늘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준석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 환자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서 오늘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냥 사건 종결.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재명이 뭐 과거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동생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재명 형이 그 병원에서 뭐 이렇게 상담 받은 적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재명의 형이 자신의 그러니까 이준석의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재명과의 갈등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바로 요게 의료법 위반 아니냐 해 가지고 고발을 당했어. 그래서 뭐 여동생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도 하고 고려대학교도 압수수색하고 이준석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도 했지만 아 나온 게 없어. 친형이 고대병원에 방문한 게 맞고 여동생이 병원에 인턴으로 근무한 것도 맞고 하지만 여동생이 이재선 씨의 진료에 가담한 것이 없어서 의료법 위반이 성립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음 수사 결과 그러니까 이준석이 과거에 자기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틀린 내용이다. 요건 또 지적할 만하죠. 왜 틀린 얘기를 했냐. 그다음에 또 인제 병역 그 법 위반 뭐 논란이 있었어. 얘가 뭐 그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했는데 경찰은 아예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기 어렵다. 뭐 이 고발하신 분들의 주장대로면은 소프트웨어 연수생 사업에 선발됐고 연수 받으러 다니면서 복무를 이탈했다. 복무 이탈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어디 뭐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특별히 음 명확히 뭐 제외한 규정, 정황도 없고 특혜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어 해당 날짜의 근무 기간 가운데 일부라도 근무했기 때문에 병역부 위반 적용도 어렵고 심지어 공소시효가 지나 버려서 처벌도 안 된다. 음.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세 가지가 뭐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 하나는 뭐 성상 하나는 뭐 증거 인멸 그다음에 저거 병역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이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개가 날아가고 지금 뭐 성상납이나 뭐 이거 증거 인멸만 남은 건데 성상납은 다 아시다시피 인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 어렵다고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하나도 다 되는 게 없어. 지금 유일하게 남는 게 증거 인멸도 지금 안 돼. 증거 인멸도 안 되고 뭐 알선 수재 가지고 2016 년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알선 수재 하나 가지고 지금 그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김성지 씨의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한다는 거야.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 주기 위한 조건은 이미 2013년도에 알선으로 끝난 거고 2016년도가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다른 알선이 있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말을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못 잡고 있는 거죠. 못 잡고 있는 거야. 자, 남은 성상남 무마 의혹을 두고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의견이 적지 않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왜 압수수색도 안 하냐, 서면조사도 안 하냐 수사팀을 질책했지만 수사팀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좀 이미지를 좀 보면 이미 그 TV 뉴스에도 나온 건데요. 9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 이미 지났다. 유일한 증거는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 진술인데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렵다. 경찰에서 지들이 얘기한 거야, 지들이 수사팀 관계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미 아는 거대로. 왜냐면 수사가 뭐 말로는 무슨 뭐 바로바로 나온다. 얘 뭐 바로 기소될 거다라고 해갖고 지금까지 뭐 윤리위에서 내쫓고 난리를 친 건데 대개는커녕 수사 참고인 조사도 안 끝난 거야. 왜 그러냐면 진술이 그 사람 김성진 씨 진술 하나만 믿고 가야 되는데 진술을 경찰에서도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 지난 거 다 빼니까 남는 게 없어. 안 남는 거 하나가 2016년도 그거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뭘 받았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아직 확인을 못 했다라는 거지. 예, 바로 요 지점에서도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수사를 끄는 이유가 뭐 걸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9월 10일부터 이제 검수완박이 발동이 되면은 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이의 제기가 안 돼요. 이의 제기가 안 되면 검찰로 기소 형사 경찰들이 무혐의를 때려버리면은 이의 제기해서 검찰로 넘길 수가 없어.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이의 제기만 검찰로 억지로 넘겨 갖고 검찰이 또 한 번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고발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준석 사건의 경우는 고발인 조사하다 보니까 만약에 경찰이 무혐의 때리면 더 이상 끝나버려. 없어지는 거야, 그냥. 다시 검찰이 볼 기회조차 없어. 응? 그러니까 9월 달 이전에 어떻게든 막 왁구를 짜보자 이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따 이게 지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참고인 조사가 안 끝났는데 어쩌란 것이오요. 근데 위에서는 빨리 좀 하라고 그러는데 아따 그러니까 이게 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 어쩌요. 아니 9월 달 이전에 해야 된다니까. 가니까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9월 달 이전에 뭐 경찰이 무혐의를 내리더라도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검찰로 넘겨버릴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날아가 버리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모두가 이준석의 어떤 기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심할 수가 없고,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저렇게 나온다는 건 이미 솔직히 말하면 뭔가 없구나라고 확신을 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거지. 뭐 더더군다나 이준석이 바보도 아니고 바로 가서 수사받을 리가 없잖아. 얘도 한 달 동안 시간 질질 끌고 이러면 한 10월 달이나 9월 달 한참 넘어서는 아니면 10월 달 정도나 돼서나 이준석 출두하거나 이럴 텐데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아주 느리게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의 기소를 기반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 지금 거의 지금 단계에 한두 달 안에는 좀 일어나기 어려운 지금 사례가 돼 버린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금 현상이야. 왜냐면 선거를 2번이나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다. 대체 왜? 여기에 책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지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걸 잘못했는가? 이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만한 지금 대목이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지율도 빠진 거 아니겠냐? 예. 과연 이 장면 정말 이게 역사적 장면이 될 줄은 몰랐는데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웃음이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역사적 한 장면이네요. 20%대 지지율이라니. 석 달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는 믿기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금 20대 후반까지 추락했다. 더 큰 우려가 나오는 거는 지금의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바로 내부 총재라는 당대표라는 문자 공개 사건까지 반영된 수치. 또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맘카페를 들썩이게 만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 방안이 반영이 될 것이다. 자, 최근 마이너스 정치가 언급되고 있다. 토정치라고 있다는 얘기다. 더스의 정치에서 선거에 참모들이나 핵관들이 자꾸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외적 요인이 없는데 우리가 자폭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제가 지적했듯이 이준석의 내부 총질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준석이 좀 애가 좀 포용도 하고 애가 좀 참고 이래야 될 거는 뭐 자기 한번 맞으면 그냥 한 10배로 돌려주는 이런 식이니까 애가 성격이 당대표가 그게 뭐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만한 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의 어떤 그 원활한 비판 기능이 돌아간다 이 정도로 보니까 그렇게 난리가 날 건 아닌데 지금 윤핵관들 뭐 권선동이나 장제원이나 또는 뭐 이런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을 뭐 하고 있는 거나 뭐 나와서 방송 나와서 뭐 이상한 개소리하고 다니는 뭐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그 밑으로 지하실로 떨어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내부 총질 수준이 아니라 내부에다 폭탄 터뜨린 거라니까. 근데 이게 내부 총질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부 폭탄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안 하는지 좀 모르겠어.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우파인 척, 겉으로는 국민의힘을 진짜 사랑하는 척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이준석보다 더 당을 망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이런 애들부터 내쫓아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거의 자폭이야 자폭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는데 내 편도 네 편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 아. 이전 정부를 분열과 갈등을 가져온 정부로 규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문재인이 했던 그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핵관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과도 배제보다는 화해하고 함께 가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안철수와도 그래서 단일화도 하고요. 하지만 대선 이후 통합은 사라졌고 승자 독식만 남았다. 일단 내 편 챙기기부터 소원했다. 대통령 당선으로 온 캠프 인사, 국민의힘 인사들 중 상당수는 대통령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가까운 사람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배치되었다. 윤핵관의 핵심 인사들 정도만 대통령 인사에 자신들의 사람을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사적 채용이 늘어나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전리품을 취할 게 당밖에 남지 않았으니 당내 권력 투쟁이 심해진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결국에는 이준석 자리라도 내가 먹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허락해 주고 더 이상 콩고물을 먹을 게 없는 당내에 있는 애들은 서로가 "내가 윗자리 먹겠다." 대통령의 방관 속에서 이런 경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에요.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내 편이었던 사람도 선거 뒤에 배제했다. 유승민 제끼고 뭐 누구 제끼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뭐 문재인 수사를 문재인 쪽에 압박하는 이런 북송 사건들을 꺼냈다라는 얘기야. 통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빚어낸 문제다. 뺄셈의 정치는 민심 위반을 낳는다는 건 이전 정부가 증명했고 현 정부도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빼고 또 빼서 남는 진짜 내 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약점이 될 것이다. 정치 경력이 짧고 반문재인 정서를 타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코어 지지층이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래 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좀 곱씹을 만한 대목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좀 이렇게 측근 중에도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름아름 또는 뭐 자기의 뭐 좀 나오는 말로는 친척이 개입해 가지고 친척이 그냥 아무나 막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어떤 '꿀을 나눠 먹는다.'라는 개념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그러다 보니 여기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당 내에서라도 '내 자리는 내가 찾겠소이다.' 이러고 지들끼리 지금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에요. 음. 이게 좀 결론적으로는 물론 뭐 이준석이 뭐 차기 당대표나 뭐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올라서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게 우파 전체가 다 지금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이준석도 막말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 뭐 자기가 밥 해 먹든지 비벼 먹든지 하지. 이건 다 같이 그냥 망하는 지금 그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확실히 이런 틸튜버들이 묻으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다 망하는구나.' 지금 틸튜버가 묻으면 망해. 이 툴튜버적인 사고가 얼마나 국민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쪼금이라도 툴튜버적인 색깔이 느껴진다 이러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참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 이런 쪽만 얘기할 게 아니라 더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우파라고 하는 이념 그리고 그 이념을 담당해 왔던 정당의 붕괴를 지금 보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아무래도 인제 이념을 정당에 반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 지역구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구태적인 이기심이 어 이게 이념을 너무나 초월한 게 너무나 당연시 돼 버린 이 구태성이 완전히 고착화된 결과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린 지금 거의 진짜 진심으로 '이 우파 정당이 있긴 해.' 이렇게 되묻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 야 이거 야 진짜 우리한테 우파 정당이 있고 지금 우파 이념적인 거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방식이 저게 지금 공산주의적인 게 아니냐 좌파적 운동권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파 정당 맞냐.'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